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인데요. 관련 기업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관명이 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입에 좀 잘 저도 안 붙는데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옛 이름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이죠? 네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나요? 그 지역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전략 산업에 이제 전라북도가 바이오 산업을 메인으로 두게 되었었는데요. 국가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를 육성하는 이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생명, 생물형 산업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향하고 지역 전략산업하고의 그 연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바이오를 부각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기반에서의 산업만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기술까지가 개발이 같이 되고 육성이 발전이 되어야 해서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으로 좀 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렵기는 해요. 네. 생물산업진흥원 할 때는 이제 생진원으로 불렀었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이오 진흥원이라고 네. 많이들 불러주시고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유행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우리가 막 컨버전 스타일에서 융복함 네, 많이 맞습니다. 강조하고 했었는데 네. 직원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정규 인원이 한 72명 정도 되고요.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수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 베이스별로 전담 인력들이 있어서 전체 진흥원에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 100여 명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인가요?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의 바이오 영역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국책 사업 유치로 필요로 한 인원에 있어서의 추가 확보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도정에 이제 농생명 분야가 들어가 있고 농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도 이렇게 별도의 법인으로 두는 것 같아요. 타 네. 지역은 이런 기관이 없다면서요. 지금 BT 특화센터라고 해서 이 법인체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도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은 유사한 기능의 법인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테크노파크 안에 이렇게 부설 기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희 같이 지역 전략산업의 대표 창구로서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이제 지난해 11월에 부임을 하셨던데 네. 첫 내부 네. 사장님이 되신 거죠, 원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원장. 네, 맞습니다. 네. 그 걸어온 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생물공학을 전공을 해서 더군다나 이제 공대 쪽에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정에 있어서의 최적화에 대한 이런 그 R&D 베이스를 제가 갖게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연구 쪽에서 계속 종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쯤에 이제 5년 전쯤일 거예요. 국가 균형 발전 시대에 전체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바이오 부분하고 그리고 기계 자동차를 제안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준비가 잘 되어서 전라북도는 그때 당시에는 생물 산업, 지금으로는 이 바이오 산업의 전략 산업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기획이라든지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에 전문가가 좀 필요한데 학교 안에서 연구 중심으로 하던 연구자 중에서 좀 전문가를 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저는 기회가 되어서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과 같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이제 업무에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묵묵히 한 20여 년 이상을 일을 하다가 네.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어떻게 이제 기관장까지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이 근무한 분들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내부 승진해서 나도 원장이 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또 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내부에서는 물론이고요. 지역의 이제 지역 그 주력 사업들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랜 저희랑 거의 이제 연배가 같이 가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지역 내에서 어떤 이제 기관장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어떤 보면 이제 희망도 좀 드리게 되었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이후로는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막상 생각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원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네. 예, 현실은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그래도 일을 뭐 유능하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원장의 위치에서 보니까 기관의 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원장의 위치에 오고 나서 제가 제일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기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효율성은 아주 일부이고요. 전라북도 발전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네, 이제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커지고요.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또 방향하고 맞아야만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여서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도 해야 하지만 국가 정책이 가는 방향에 지역의 입장을 계속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 활동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이 크고요. 이런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시키지만 결국은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 또 현실을 떠나서 사업을 기획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라북도 내 산업에 대한 분석, 모자라는 점, 그리고 조금만 채워주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더 쌓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모두의 식품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네. 기관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 도내 네. 식품 바이오 기업들 네. 이곳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놓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그 어떤 지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하는 기업은 연에 한 1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정보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되는 대상까지를 본다면 한 600개 정도 도내 기업이 대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바이오 영역까지는 아니어도 전통식품이라든지 식품의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까지 하면 1000개 정도 업체는 이제 전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업을 뭔가 자극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의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받아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는 기업은 한 300개 정도는 연중에 계속 교류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크게 갈 수는 없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1년, 2년, 맞습니다. 3년 미만 기업들은 입주의 기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이제 평균 한 공간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활용을 네.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한 35개 정도 기업이 저희 항상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주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는 특히 농생명이 제1의 이제 전략산업이고 하다 보니 많은 창업의 아이템을 갖고 계신 업체들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도 다양한 여러 대학에서 창업 보육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가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입주를 희망하는 그 두드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네. 지금 들어와 계신 기업들은 보통 한 뭐 재수 정도는 기본이고요. 경쟁이 치열하군요. 예. 그래서 한 3수 정도까지 해서 들어오시는 업체들이 있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간이 좀 더 필요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창업 초기 농생명 기업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책 사업을 또 만드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그런 수요 조사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 정도에는 좀 이런 좋은 소식으로 이제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분들께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고 네, 이제 맞습니다. 창업을 정부에서도 유도를 네. 많이 하는데 10군데가 창업을 하면 뭐 9군데가 망한다, 네. 유지율도 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기관을 거쳐간 분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참 잘해준 거죠. 네. 일어설 수 있게, 네, 자립할 네. 수 있게. 네. 예. 지금 제가 뭐 한 20년 동안에 제일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대상이 기업분들이세요. 만나는 기업들의 단계별로 어떠한 도움을 좀 갔을 때 크게 고생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성공하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게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사업이 또 잘 진행이 되다가 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좌절을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외에 정말 그 도전 정신 하나로 진입을 하셨는데 그거를 잘 읽어내시는 기업들을 또 보면서 너무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기업들의 감사함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네. 마케팅부터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사실 내가 이런 식품 관련돼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팔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다 도움 준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설 같은 거는 그 공장 시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이 네, 네. 식품 관련돼서 네. 도움 줄 만한 시설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 부분부터 말씀을 네, 좀 네, 드리면 네. 기업이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완제품으로 내게 돼야 될 때는 양산의 과정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기업은 네. 이게 시장에서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되는데 맞아요. 예.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그 성공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서기 전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시제품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이 저희가 구축이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이제 일반 식품보다는 기능성 식품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제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건강식품을 드시겠지만 알약으로 된 거, 가루약으로 된 거, 액상으로 된 거, 젤리로 된 거 다양한 부분인데
내가 생산을 해내는 제품이 어떤 제형일 때 시장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건가는 내놓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인데 맞아요. 예, 이런 거를 뭐 양산에 뭐 톤 단위로 생산해내는 시설을 딱 앉힐 수는 없어서 그거를 뭐 몇 킬로 정도의 시험 생산량을 빼보고 바이어들하고 시장성을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실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일반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네.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그 식품 시장의 특성이 워낙 그 유행이 빠르고 그리고 또 그 제품에 대한 유형이 다양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커버할 수는 네. 없지만 기본적인 거를 기본적인 거는 테스트해 볼 수 가능하다. 있는 예, 네. 그런 시설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기업이 내가 석박사 인력을 한 번에 뭐 한 너댓 명 채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렵죠. 네.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는 저희 연구진들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공동 연구도 하고 연구비가 필요하면 그런 사업 제안을 써서 중기부나 연구특구나 뭐 산업부나 이런데 기업이 주관을 하는 정부 연구 R&D 예산을 같이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 안에서 연구 결과물을 얻고 이거를 이제 사업화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연구 개발이 돼서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제품 테스트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화하려면 수출이든지 국내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기업이 또 이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전국에 있는 뷰티 특화센터나 이런 법인체에서도 연구 개발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사업화 전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을 예, 구성을 해서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내에 이제 바이어들하고 계속 이렇게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도 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우리의 제품이 대기업의 틈새를 뚫을 수 있는 그 틈새 전략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진출 전략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야 진흥원의 이런 다양한 단계별의 프로그램들을 잘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죠. 좋습니다. 네. 뭐 견본 샘플까지 만들어내는데 네. 그런 시설도 있고 또 R&D 연구개발 쪽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일수록 네, 네. 그런 부분까지 까지도 같이 또 R&D 연구원들 발굴. 네.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네.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출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네. 10월에 보니까 미국 시장 진출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LA 쪽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요즘은 K푸드, K팝, 뭐 K한류가 한류 열풍이죠. 네, 한류 네. 열풍이 그야말로 광풍이어서 우리 한국 식품에 대한 그 수요가 아주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 한인들을 넘어서서 현지인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좀 준비를 했었고요. 올해는 그 LA 한인 축제에 저희 업체들이 좀 대거 나갈 예정이고요. 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현지 바이어들이 먼저 와서 제품에 대한 사전 론칭이라든지 이런 협의까지 진행을 해서 나갔습니다. 네. 현지에서 이제 판매 부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제품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이제 바이어들하고 계약도 되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까? 다니다 보면. 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 이제 뭐 김을 한다거나 곡류를 가공한다거나 이런 제품들은 뭐 현지에서 현지화 요청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시되는 제품 그대로 수출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10월에 가서도 많은 업체들이 좀 판로가 개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우리가 큰 행사를 10월에 개최를 하잖아요. 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 네. 오래된 행사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좀 들었어요. 예.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21년 차를 맞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확정된 나라는 지금 현재 15개국인데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350개 정도 업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나오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부스까지 합치면 한 500개 정도 부스를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그 만남의 광장, 그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던 그 공간에서 잘 준비를 해서 발효식품 엑스포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많이 좀 보여주고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계약도 좀 많이 이끌어내고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을 넘기면서 그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서 도민들께서 좀 서운하신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또 한쪽에서는 그런 판매의 장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충을 좀 얻으셨던 도내 제조 식품 기업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작년에는 완벽하진 못했지만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는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개최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도 충분히 초청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수한 그 협약이나 물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바이어들 다 초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더 좋아진 제품으로 도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잘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되죠? 네, 월드컵 경기장에 만남의 그 광장 쪽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발효식품 엑스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네. 이제 기존의 발효식품 엑스포 하면 뭐 장류 정도를 사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이제 어르신 참관객들도 좀 많으셨었는데 요즘은 작년에 보니 또 젊은 층이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 발효식품이 이제 올해에 우리가 모토로 건 건 발효 K푸드의 미래 해서 좀 현대화되고 또 미래화되는 식품의 흐름에 발맞추는 제품들이 도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HMR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거기 베이스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상태의 요리 제품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만든 장류가 들어가 있고 네. 절임류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한 끼의 식단이 될 수 있는 이런 편의식들이 이제 또 출시가 돼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김치도 그냥 맞습니다. 순간 버무려가지고 3분 김치 네,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도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겠고요.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 식량 그렇습니다. 위기 생각하면 먹고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포부를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내부 승진으로 또 원장님까지 오르셨는데. 네, 네. 이제 그만큼 그 저희 산업의 특징이 뿌리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뿌리 산업이긴 하지만 그대로 발전이 이렇게 정체되면 안 되고 또 현대에 요구되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도 도모를 해야 되고 아까 이제 기후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식량의 안보 문제는 재배나 원물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가공적인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환경에 이제 오염에 영향을 미쳐서 또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사회적인 현상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농업 주도의 그 구조의 산업이 좀 더 스마트화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작물에 있어서의 의존율도 좀 과감하게 이제 변화되는 추세, 기후 변화라든지 소비자 변화라든지에 맞춰서 고부가
영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예. 작물로 좀 변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도 조금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통 중에서는 이런 너무 많은 패키지, 포장 단위 이런 것들도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서도 이러한 포장이라든지 탄소 배출도 오염물을 좀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다 네.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 네. 저희 기관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가 왜 20년, 30년 미리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래를. 설국 네네. 열차에 나오는 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미래에는 2, 30년 뒤에는 지구 이제 온난화가 아니고 열대야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식량 수급 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식품 기업, 도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체감하기에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